이번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바로 그 뒤에 있는 톤입니다. 논이고 네네. 491평이니까 한 두 마지가 조금 넘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일대 뒤에 보이는 전체가 다 네네. 건담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자연 녹지로 돼 있고 현재로는 그냥 일반적인 농림지역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이 땅이 네네. 2억 6천의 감정이 나왔고 네네. 이번 8월 11일 날 신건으로 왔었어요. 이게 처음 나온 거죠. 네네. 그런데 서로 약속한 적은 없지만 무려 65명. 그날 전체 그 물건 건수가 네네. 110건 정도 됐었기 때문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인원들이 이 토지를 위해서 왔던 거죠. 그럼 65명이 입찰을 했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기록인가요? 올해 들어서 순천지원법원에서는 최고가를 결정했고 최고 낙찰률, 최고 경쟁률을 모두 경신한.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낙찰가는 무려 280% 수준인 7억 5천여만 원 정도에 낙찰을 했어요. 그래요. 한 무려 3배나 이상 되는 금액이 낙찰을 받았네요. 지금 보시면 이번 비 피해 때문에 뭐 눕진 않았네요, 그죠? 2억 6천인데 무려 5억 이상을 써서 네네. 낙찰을 받을 만했을까요? 목적물, 지금 부동산 물건을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스튜디오 가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네. 하죠. 네. 그럼 교수님,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 순천지원에서는 올해 들어서 최초고요. 네네. 그래서 뭐 65대 1이라는 것은 아파트도 20, 30대 1을 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일개 그 농지, 즉 네네. 농사 짓는 땅을 이렇게까지 많이 붙었던 건 처음입니다. 그래요. 자, 이 토지를 봤을 때는 일반인이 봤을 땐 그래요. 모양이라든지 걸 봤을 때 이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냐. 그럼 분명 여기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대규모 무슨 단지라든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도 그렇게 높게 가격이 낙찰이 받았다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보게 되면 검정색이 보이시죠? 네네. 이 검정색이 해당 토지의 아랫부분에 한 15분의 1 정도를 치고 나가서 이렇게 그러네요. 빠져나갑니다. 네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교통광장이라고 되어 네네. 있는데요. 나중에 이 길, 도로가 옆쪽까지 다 물려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밖에 있는 도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도로에 붙어버린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이 교통광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논들은 사도 네.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전문가를 비롯해서 이 토지를 높게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겠죠. 이제 일명 예를 들면 이웃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을 것이다. 또 채무자가, 즉 네네. 토지 소유자인데 채무자가 빚 정산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잉여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개발업자가 전체 토지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고가를 잡았을 것이다. 여러 가지 루머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는 진실만은 낙찰자만 아무도 알겠죠. 모르죠. 그렇죠. 제가 이제 낙찰자 분은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물어봤죠.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높게 쓰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매는 보통 1등이 되고 나면 2등이 있죠. 차이가 얼마나 났을까요? 2등이 없습니다. 2등이 없다고요? 네. 그 2등이 없단 말은 1등하고 2등의 그 가격 차이가 네네. 한도 내에 들어와야 돼요. 입찰 보증금 한도 내입니다. 아, 따라서 1등이 지금 7억 4,600이 네네. 됐으니까 입찰 보증금 2,600만 원이잖아요. 네네. 2,600 안에 들어와야지 2등이 되는데 다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홀 단신 유일한 1등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럼 교수님도 혹시 직접 입찰에 이제 참여하셨나요? 입찰에 참여했죠. 보기 좋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은 얼마 쓰셨어요? 그건 얼마 쓰셨나요? 아니,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대략적으로 한 4억 한 5천? 그래도 그래도 많이 쓴 거지. 왜냐하면 예상을 우리 이제 느낌상 네. 법정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많아. 어. 그럼 딱 뭐지? 특정 물건에 지금 집중돼 있다는 거거든. 근데 그날에 뭐 리스트상 네네. 아파트가 뭐 잘 나간 아파트 있는 거 아니거든. 네네. 그럼 100% 해룡. 즉 이런 약간 핫 이슈 지역인데 대충 계획을 보면 이거밖에 없는 거야, 물건이. 그래서 이제 딱 써놓고 이건 보통 이거는 뭐 한
적어도 2억 6천이었으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4억 미만은 무조건 떨어진다. 네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쓸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앞에 있는 집행관이 네네. 오늘 특수 물건이 한 50명 이상이 썼네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 폐차를 예감했죠. 6억까지 그랬겠어요. 쓰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분도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평당 가격이 53만 원에 감정평가된 게 152만 원에 평당 산 거죠. 그러면 거의 3배를 네. 육박하는 금액이. 그런 정도의 시세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물론 조사해봤죠. 네. 최근에 그 실거래 신고한 금액을 보니까 10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거래 신고된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금액을 네네. 너무 이렇게 진실되게 다 신고하진 않거든요. 그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는 상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금액을 써서 낙찰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네네. 개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주변에 땅 모양이 고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65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입찰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요즘에 그 낙찰가가 점점 네네. 더 상승하고 있고 그 상승의 가장 일주자는 바로 공동주택 아파트였습니다. 네네. 아파트는 감정가 대비 보통 95% 이상을 써야지만 1등이 아니라 3위 안에는 들 수 있다. 이런 정설이 생겨버렸고 네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당연히 토지와 다른 것도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적어도 토지는 공식이 뭐냐. 한 번 떨어져서 한 번 떨어지면 70%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한 번 떨어지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게 정설인데 지금은 좀 돈이 되겠다 또는 괜찮다 그러면 바로 1회 때 신권 때 붙습니다. 그러면 최저 가격이 2억 6천인데 네네. 처음에 붙으면 당연히 그것보다 이상 써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점점 낙찰되기 어려운데 자 이제 진실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우리 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주택을 많이 사가지고 어떤 일명 재미를 봤던 일명 네네. 갭 투자자들, 네네. 부동산 투자자들은 아파트로 가장 재미를 많이 봤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크게 어떤 규제가 없다가 이번 대책이 들어오고 문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아파트를 못 사게 하고 그죠. 규제를 잡고 네. 대출 한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재미가 있어 없어요? 없어. 다른 투자처를 찾은 그 집 장사를 하기는 것이 참 재미가 없는 거죠. 그쵸. 이제 그러면 당연히 뭘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의 다른 대안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 자, 이제 토지가 되는데 토지는 갑자기 물건이 매물로 싹 나오진 않아요. 정상적으로 나오는 물건은 오로지 경매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 토지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그 투자 자금을 회유하고 돌다가 결국은 투자할 곳을 찾는 것이 바로 토지가 되겠고 이왕이면 집가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수준이 아닌 5년, 10년 뒤에 어떤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전문가의 눈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확률이 점점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의 낙찰가를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될 걸로 예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싸지도 않고 원래 지금 현재 가보다 5억 주고 사는 이러한 어떤 그런 비전형적인 약간 좀 불규칙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 서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순천, 여수, 광양, 동부유권의 좋은 땅들은 네네. 외부 외지 투자자들의 어떤 경매 전문 선수가들이 맡은 높은 금액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형적인 시장은 과거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땅값이 올라갔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토지에 몰리게 되고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이제 순천 입장에서 보면 네. 여기 해룡 쪽의 전체 토지 지가가 네. 똑같이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네. 상승할 것이다. 그러겠네요.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 토지 소유자들은 좋겠죠. 소유자들은 좋을까요? 네. 팔 때 이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집가 상승이 발생하게 되면 감정평가도 바뀌겠죠, 기준이. 네네. 토지 감정평가 기준이 바뀌게 되면 전체 순천의 어떤 토지 집가 상승이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낙찰 받으신 분이 네네. 어떠한 목적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네네. 우리 이제 순천 어떤 발전과 정상 목적의 투자 목적으로 받았으면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